음. 안녕하세요. 제67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참가자로도 많이 참석해 주시는 사실 마이스 산업의 산 증인이시죠. 인터컴의 최태영 사장님을 모셨고 이미 공지가 나간 대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장 권위 있는 행사라고 저희가 아마 모두 다 인정하실 것 같은데 세계 지식 포럼을 통해서 본 한국 마이스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최태영 대표님께서는 너무 제목이 거창하다라고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세계지식 포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PCO가 주최자하고 계속 연장해서 행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유일무이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이 행사 세계지식 포럼 행사를 보면서 PCO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우리 행사는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은 인터컴의 최태영 대표이사님을 먼저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컴의 최태영입니다. 그럼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지식포럼을 2000년 설립 당시부터 22년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총연출을 해온 인터컴 대표이사 최태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스마트 하이브리드 컨벤션으로 개최하면서 팬데믹 시대 포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세계지식포럼이 올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진행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지식포럼은 IMF를 맞이한 1997년부터 3년간 준비하여 2000년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22회 포럼을 개최하면서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글로벌 포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세지포는 매년 80여 개국에서 250여 명의 글로벌 리더가 연사로 참석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22회를 거치면서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우선 10년간 개최했던 워커힐 호텔에서 2015년 장충체육관 신라호텔로 개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참석자 규모도 3,500여 명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또 마이스 인프라가 부족한 서울 강북권에 장충체육관, 신라호텔, 국립극장, 엠버서더 호텔, 바나트리 호텔 등을 잇는 신 마이스벨트를 구축하였고 체육시설인 장충체육관을 관리주체인 서울시 시설공단에 요청하여 국제회의 이벤트가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또한 장충체육관의 영문 명칭을 공식적으로 장충 아레나로 변경시키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언택트 시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우리 마이스 업계는 화상회의, 하이브리드 회의, 버추얼 회의 등 다양한 형식의 행사와 또 참가자 형태로 마이스 행사의 패러다임이 바뀐 그런 한 해였습니다. 작년 6월 서울시에서 개최한 CAC 글로벌 서밋은 무관중 하이브리드 행사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요. 9월에 개최된 UIA 아태총회는 버추얼 회의로 개최되면서 버추얼 서울 플랫폼을 탄생시켰습니다. 작년 9월에 개최된 21회 세계지식포럼은 대규모 스마트 하이브리드 회의의 모범적인 사례를 남겼으며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115개의 세션이 3일간 6개 강연장에서 개최되었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현장에는 해외 연사 50여 명을 포함한 17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하였고 5,500여 명의 등록자 중 1,200여 명이 현장에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24개국 51개 도시를 연결하여 진행된 모든 세션은 유튜브, 트위터, 웨비나 페이지를 통해서 생동감 있게 생중계되었고요. 인터스텔라 프로듀서가 연사로 참가한 세션은 미국 등 10개국에 생중계되어 62만여 명이 시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존 헤네시 회장이 화상으로 참가한 세션에는 200여 명의 랜선 게스트가 온라인으로 세션에 참가하여 연사에게 직접 질문하는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자칫 인원 제한으로 행사장의 썰렁함을 피하고 또 행사장의 규모와 품위 유지를 위하여 직접 제작한 쇼파와 협탁으로 청중석을 품격 있게 조성한 그 모습과 인기 유튜버들이 세션 실황을 재미있게 중계하는 프로그램 진행 방식 등은 세계 지식 포럼 개최 이후에 많은 행사들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후일담으로 쇼파를 제작하여 납품한 그 회사는 세계 지식 포럼 이후에 쇼파 임대로 꽤 많은 돈을 벌었다고 들었습니다. 매년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램과 또 공간 조성, 첨단 기술 도입으로 마이스 업계를 선도해 왔던 세계 지식 포럼이 올해 22회를 개최하면서 역점을 두었던 그 포인트와 또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지식 포럼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랜선과 해시태그 그리고 현실과 가상 공간을 넘나들며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메타버스의 구현 등으로 약 170만 명의 청중에게 다가간 포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회의장입니다. 올해 유난히 메타버스란 개념이 일반인에게도 확산되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각종 회의 및 이벤트가 많이 개최되었습니다. 올 3월에 순천향대학교 입학식을 메타버스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MZ세대의 모임과 소통의 방식이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또 메타버스 공연이라든가 메타버스의 팬미팅, 대선 주자의 메타버스 유세장 등 많은 메타버스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국내에는 SKT의 이프렌드, 네이버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이 널리 알려져 있고요. 또 각종 모임과 이벤트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만 HTC사가 주최한 바이브 에코시스템 컨퍼런스에서는 55개국의 2,000여 명의 참석자가 집이나 회사에서 VR 기기를 직접 착용하고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마이스업계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인터컴에서도 올해 8월에 외교부, 국방부가 공동 주최하는 2021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D-100일 기념 행사로 청년 키스키퍼 발대식, 즉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였는데요. SKT와 MOU를 체결하여 메타버스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지식 포럼에도 SKT의 이프렌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야외 공원 컨셉으로 꾸려진 세계 지식 포럼 전용 스테이지에서 세계 지식 포럼의 티셔츠를 입고 강연 내용에 따라 아바타로 반응하며 실감나게 지식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자신의 아바타가 강연을 듣는 모습을 캡처해서 NFT, 대체 불가 토큰이죠. non fungible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NFT를 받는 메타버스 상영관 참여 인증 이벤트도 많은 참가자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메타버스 이벤트와 그 다른 점은 오프라인 공간인 장충 아레나와 가상 공간의 지식 포럼, 메타버스 스테이지가 서로 연결되어 오프라인 기조 연설자의 강연을 듣고 가상 공간의 아바타 청중이 연사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던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약 4개월간 이프렌드 플랫폼 운영업체와 어떻게 새롭게 그리고 지식포럼과 같은 국제회의에 활용하여 연출할지를 많은 토의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기존의 메타버스는 100% 가상 공간에서 소통하는 플랫폼이었지만 실제 현장과 가상 공간을 연결하는 것은 SKT의 이프렌드에서도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처음 해보는 부분이라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현장 스크린에 보여지는 메타버스 회의장 모습도 실제 회의장에서 연출되는 것처럼 다양한 앵글의 회의장 모습과 또 아바타의 시각으로 보여줘야 하고, 특히 현장의 그 자장, 연사들의 오디오를 가상 공간에 넣기 위해 여러 가지 솔루션이 얘기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힘든 기술입니다. 딜레이 없는 깨끗한 오디오의 그 입출력을 위한 방안이 최종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그 보완책도 좀 필요했고요. 결국은 해결을 해서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담을 아바타 참석자들이 듣고 질문했던 모습입니다. 또한 사흘간 그 진행된 160여 개의 세션은 영상 생중계 플랫폼 줌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고, 유튜브, 네이버,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되어 17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시태그를 활용한 세션 진행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업로드된 지식 포럼 해시태그 그 포스팅을 자동 수집하여 연사가 발표 시에 현장에 있는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송출하는 해시스냅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김연경 선수 발표 시에 해시태그 그 제공 사진입니다. 이외에도 로비에는 그 해시스냅을 활용한 이벤트 공간을 마련하여 이벤트 응모와 마음에 드는 사진 출력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AR, XR 등의 기술을 활용한 그 스튜디오의 촬영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배경을 연출하는데요. 올해 지식포럼에서도 매경 장대환 회장님의 개사를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여 상영하고 현장에 출연하는 그 연출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세계 지식 포럼이 역점을 두고 준비했던 점은 7월부터 신규 확진자가 1,500명이 넘어서며 더욱 거세진 그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에 참석할 약 300여 명의 연사와 1,500여 명의 참석자들을 위한 그 방역 대책이었습니다. 모든 참석 연사와 등록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나 72시간 그 내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50여 명의 해외 연사를 위한 임시 선별 진료소를 신라호텔 후정에 마련하여 입국 연사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만약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무관중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온라인 행사죠. 무관중 온라인 행사로의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콘솔은 방역을 더욱더 강화하여 외부인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스태프들도 행사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식사도 행사장 내부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관계자 및 스태프도 72시간 내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자 및 준비 인력의 방역 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많은 연사와 참가자들이 현장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제로 행사로 개최할 수 있었고요. 온라인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 위드 코로나 시대지만 대면회의가 이제 가깝게 다가오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정리 요약하면 약 2년여간의 그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그리고 세계 지식 포럼을 개최하면서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무엇이 크게 달라졌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행사 현장으로 모여서 직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을 팬데믹이 비대면 행사로 이렇게 흩어놓았고요. 그렇게 흩어지면서 사라지는 듯 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디지털 기술이 갑자기 나타나서 연결하더니 화상회의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도 대체할 수 없어 보이던 부분을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거대한 기술이 마법처럼 나타나서 우리의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으로 개최되어 오던 행사가 가상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행사 자체의 생존을 꾀하고 있고 직접 관람하며 참가자가 한 그 네트워킹의 중요성이나 현장의 규모감과 인파 등에 그 압도되는 즉 현장감을 중시하던 그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디지털 기술이 주는 그 접근성과 편리성 그리고 신뢰성에 급속히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빨리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그 정보의 독점과 폐쇄성은 아직 의견이 엇갈리긴 합니다. 온라인 디지털 기술로 정보의 그 보편적인 공유와 애써 수집한 정보를 독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필요가 상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경향들은 빠르게 우리 삶과 비즈니스에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그리고 콘텐츠의 몰입감을 높이는 전략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PCO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컨벤션 산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접목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미 참가자들은 온라인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맛본 상태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을 제외한 컨벤션은 상상하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 시 투자 대비 얻는 효과는 다수의 참가자 확보, 대국민 대상의 홍보 효과,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점. 하지만 온라인에 취약한 점도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참가자의 그 지루함과 이탈을 방지하고 또 몰입감을 주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미팅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미팅 테크놀로지의 그 요소로서는 버추얼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영상 촬영, 또 행사장의 AR이나 XR, MR, VR 기술 적용, 행사장 랩핑, 또 코로나 영향으로 참석이 어려운 연사의 경우 홀로그램 활용해 연사 연출로 마치 연사가 현장에 있는 그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가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 세션 중간에 퀴즈를 내어 참가자 선물 증정의 그런 이벤트도 실행할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개막식의 경우 미디어 아트를 활용하여 무대를 입체적으로 연출함으로써 신비함과 재미 요소를 가미할 것을 제안드리고, 네 번째는 또한 그 최근에 메타버스 구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해시태그 구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이후 행사 개최 방식의 변화에 이어 현 행사의 그 연출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움직임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정보, 지식, 기술들이 흩어져 있거나 또는 혼재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이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결합을 느끼게 했고요. 더 나아가 이를 응용하는 역할, 즉 국제회의 안에서 피쇼의 진정한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는 피쇼는 살아남지만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시대의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피쇼는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 투 디지털이냐 위드 디지털이냐의 문제인데요. 비대면 시대, 즉 참가자 측면에서 보면은 하이브리드 형식의 위드 디지털로 이제 가야겠고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대면 행사를 지향하겠지만 이미 편리성과 신뢰성을 맛본 참가자들은 하이브리드, 즉 위드 디지털을 상당 기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피쇼의 업무를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데에는 투 디지털로, 즉 모든 업무의 전산화와 디지털화로 인력 투입을 좀 더 최소화시켜서 이익을 극대화해야겠다. 결국 피쇼의 투 디지털화는 이익의 극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현재의 컨벤션 산업에서의 디지털화는 위드와 투가 같이 공존하면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CEO들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오랜만에 회장님 여기서 이렇게 사실 얼굴을 이렇게 뵌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비록 화면에서 지금 뵙고 있긴 하지만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질문이 여러 가지가 막 떠오르는데 오늘 그걸 다 할 시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 몇 가지 여쭤볼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참가하신 분들 중에도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우선 채팅방에 좀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같이 정리해서 질문을 같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계지식 포럼 너무 멋있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내용을 소개시켜서 감사드리고요. SK하고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 메타버스도 활용하고 이런다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SK가 행사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알까? 이런 기술 업체들이 SK가 됐던 어떤 기술 업체가 됐던 그들하고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PCO가 갖고 있어야 되는 역량이라 그럴까? 아까 이제 NFT 같은 걸 활용했다라고 말씀하셨고 해시태그 이걸 활용했다 하셨는데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어디서 누구한테서 먼저 나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의 것들을 대부분 다 PCO가 먼저 제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전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SKT 이프랜드는 잘 아실 겁니다. 모릅니다, 메타버스가 아시겠지만은 가상 공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가상 공간 플러스 오프라인까지 같이 연결을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상 공간의 영상과 음향을 오프라인으로 끌고 와야 되고 오프라인의 영상과 오디오를 또 가상 공간으로 보내줘야 되고 이 기술이 굉장히 쉬울 것 같죠. 네,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약 한 4개월 정도 거쳐가지고 SKT의 이프랜드를 하는 이제 협력사와 굉장히 오랫동안 만나서 실제 테스트를 한 10여 차례 한 것 같습니다. 가상 공간을 마련하고 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음향 장비와 영상 장비를 갖다 놓고 같이 주고받고 신호를 주고받고 테스트를 했는데 할 때마다 하여튼 문제점들이 하나씩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해결을 아무튼 했죠. 예,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그걸 다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이제 PCO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해서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니까 이게 공부를 안 하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공부를 누가 해야 되느냐? 직원들도 해야 되지만 일단 CEO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을 뭔가 공부를 하게끔 유도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 뭐 메타버스 구현서부터 시작해 갖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뭐 주최 측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아이디어는 사실 피쇼에서도 많이 이렇게 회의하다 보면서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 포럼 원체 오랫동안 했고 또 매경에서도 일정 부분 이제 그런 신뢰도를 주시고 또 이 언론사라는 곳이 새로운 정보는 다 접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쫓아가려면 사실 좀 그쵸. 버겁습니다.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음.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NFT를 활용을 해갖고 이번에 아까 뭐 아니면 가상과 현실을 연결을 하는 그런 걸 하자라고 하면 이 그 인터컴에 있는 직원들이 SK의 뭐 이프랜드 하는 팀한테 자, 우리 이런 걸 구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건가요? 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같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같이. 우리가 그들이 생각하는 거를 알아야 되죠. 예. 그렇죠? 그 예. 기술을 아주 디테일한 기술까지 100%알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어떻게 나온다 정도는 우리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그들한테 국제회의에 대한 개념을 또 설명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 부분. 그래서 그들도 공부를 하고 저희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합의점이 이렇게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게 좀 많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메타버스가 앞으로도 뭐 더 이제 발달하면서 더 이제 더 지능화 될 테고 더 고도화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서 저희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메타버스가 어떤 방향으로 고도화되는지를 계속 공부를 해야 될 테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저희가 필요로 한 것들을 이렇게 서비스를 구현해 달라라고 할 때는 그들도 우리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진짜 드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궁금한 건 아까도 회장님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ROI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그 관점에서 이제 접근한다.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냥 디지털 온라인 컨벤션, 하이브리드 컨벤션 보면 해외 같은 경우에도 작년은 뭐 더 완전히 뭐 무료로 제공되는 것도 워낙에 많았었고 온라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싼 값에 제공을 해준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까지도 그런 비슷하게 갔던 것 같아요. 원래 2019년도에 받던 등록비보다는 좀 싸게 내려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 투자되는 비용은 되게 많잖아요. 요런 것들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보세요. 디지털로 우리가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소스는 등록비 내지는 후원금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어떤 형태로 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건 꼭 국내를 국한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글로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행사를 진행하는 거 보면 이제 크게 등록비가 있고 등록비가 없는 그런 행사로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주로 협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들과 약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행사들. 그래서 그를 한마디로 그 ROI 개념에서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투 디지털이라는 이제 그 개념에서의 그 PCO가 지향해야 되는 거는 사실 PCO가 지금 인력을 뽑기도 굉장히 좀 맞습니다. 어렵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디지털화나 전산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PCO 한 회사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정부의 지원 내지는 협회나 이런 데를 뭐 통해 가지고 좀 같이 공동의 힘을 모아서 좀 하는 게 어떨까. 그걸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서도 더 많은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 이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이 무료로 제공되는 행사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료로 개최되는 행사에 있어서 약간 왜 그 뭐 공짜로 이렇게 좀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좀 찾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좀 전환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저희가 정보 행사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정보 행사 대부분 무료인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무료로 참가하는 거에 대해 되게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돈을 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인색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보면은 실제로 의학회나 이런 데들 후원을 통해서 수익원을 창출했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과연 어떻게 수익원을, 그러니까 이 스폰서들로부터 하여금 그 비슷한 비용, 과거와 거의 동일한 비용만큼의 스폰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또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이제 그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이브리드로 개최함으로 네. 인해서 그 신뢰성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 신뢰성의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IMF나 에볼라,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이 올 적에 어땠습니까? 행사를 취소해 버렸죠. 그렇죠. 예예예. 행사를 안 했거든요. 음. 근데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초반에 행사를 취소했죠. 예예. 지금 행사 취소하지 않습니다. 예예. 최소한 온라인으로 음.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음. 아니면 오프라인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둬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거에 대한 신뢰성의 얘기였습니다. 음.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이제 등록비가 차지하는 포션 꽤 컸죠. 예. 꽤 컸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가면서 등록비에 대한 포션보다는 온라인이 어떻습니까? 홍보 효과가 사실은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넓잖아요. 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막 몇천 명씩 참석했던 그런 등록비가 많이 줄어들지만은 광고비가 대신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광고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이미 기업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등록비의 비중이 뭐 좀 거기에 많은 비중을 뒀다고 한다면 지금은 등록비보다는 이제 홍보 협찬 비용이 훨씬 더 많은 이제 비중을 두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에 대해서 아.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뭐 힘들지 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뭐 세션 같은 것들이 VOD로 뭐 1년 내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건가요?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 제가 금년 2월 달에 그 젊은 청년 2030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멘토링 Y 포럼이 있습니다. Y Y 포럼. 포럼이라고요. 예예예. 네. 물론 이제 그 K-팝 가수가 이제 나와서 이제 그런 효과도 있었지만은 하루에 동시에 30만이 접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보니까 음. 60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 음. 효과가 그를 온라인을 아는 사람들은 그 효과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러네요. 신뢰성을 가지고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거의 방송과 같은 그런 효과를 저희가 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는 온라인의 행사를 거의 안 했잖아요. 네네. 오프라인으로 다 했고 그쵸. 그러다가 2년여에 걸쳐서 온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이제 겸해서 하다가 또 상황이 안 좋으면은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지금은 네. 이제 하이브리드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네.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축적해서. 예. 그걸 그 데이터의 변화량을 보게 되면은 어. 상당히 이 온라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친숙해 있다. 그러니까 음. 접근성이 이제 편리하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겠죠. 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인력들도 뭔가 공통적인 부분들은 뭐 정부나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공통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린다든지 이런 이야기 해 주셨잖아요. 이제 인력에 있어서 아까 이제 취업도 안 되고 사실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고 요새 되게 HR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PCU가 가져야 되는 비전은 무엇일지 고거 한번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오늘 또 누구랑 만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 PCO, 이 컨벤션 산업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것 같지만 사실 낮지 않습니다. 이게요. 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저는 어떤 한 분야에서 10년 정도의 근무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어떤 분야든 다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컨벤션 분야는 더더욱 더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사실 우리나라 뭐 부전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겠어요.
근데 교수님 지금 학생들 취업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아니 취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또 학생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해요. 전 그게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이 젊은 청년들은 다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그 학교에서는 교수님들 취업이 잘 안 된다고 그러죠. 네, 저희는 취업할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맞습니다. 이 교집합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사람들과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자주 만나서 진짜 네. 한 2박 3일 이런 워크숍 같은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뭐고 학교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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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도 그리고 진짜 교집합이 지금 전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진짜 동감을 하고 학교는 워낙에 느리게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까 사실 변화하는 이 흐름에 맞춰서 교육을 제공한다는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는 신규 과목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신규 과목 오늘 내가 제안하면 이거 1년 후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다 거쳐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학교나 다 그나마 저희 대학원이 조금 학교가 작아서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지 이런 상황이어서 오늘 내가 메타버스 전공 뭐 메타버스 뭐 만들고 싶다. 그게 뭐 오늘 해갖고 다음 학기에 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학교는. 이게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 컨벤션 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컨벤션 산업에 도전하라. 미래가 있다. 네,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말고 황 교수님도 아마 질문이 있으실 것 같고. 다른 분 네. 혹시 있으면 질문하고 그다음 제가 할게요. 다른 많이 들어오셨는데 오늘 이상열 박창원 박사도 단장님도 계시고. 이상현 단장님도 김대중 들어오셨네. 계시고, 예. 네. 예. 이상현 단장님 질문 한번 해주시죠. 제가 오늘 사실은 저녁 자리가 있는데 아, 네. 밖에서 지금 그 길거리에서 이걸 보고 있거든요. 계속. 아, 그러세요? 아이고. 네. 화면을 끄고 그래서 제가 말씀하세요. 네. 예, 화면 끄고 사실은 저 회장님 그 발표하는 거 보면서 그 어떻게 보면 미팅 테크놀로지에 관련돼서 적용하시는 사례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 세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국제적으로도 메타버스 행사를 오프라인으로 연결해서 한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성공 사례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인터컴이 이 사례를 좀 잘 정리해 주셔서 IAPCO나 이런 국제기구나 국제적인 저널의 사례로 좀 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대한민국이 지금 미팅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굉장히 좋은 시도는 젊은 디지털 인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런 마이스하고 연결이 됐을 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도 보면 굉장히 고무적이고 근데 고민은 지금 아마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하고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교수님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ROI 문제. 결국 지금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인풋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걸 통해서 어떻게 수익원을 발굴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강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PC의 인력들이 결국은 이게 산업만 디지털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직원도 역시 기존의 그 컨벤션 역량에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게끔 업스킬 되거나 리스킬 돼야 되는 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도 마이스 협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협회 차원에서 정부랑 좀 긴밀하게 역할을 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인 방법의 업스킬링하고 리스킬링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장님 고민하시는 그 진입 장벽을 낮췄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뭐 완전히 두 손 들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쨌든 교수님께서도 또 협회 교육혁신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진지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일단은 서플라이어도 마찬가지고 PCO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조금의 일정 부분의 공동의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아젠다를 우선 좀 발굴할 필요가 있고, 일자리 문제 미스매칭은 사실은 교수님도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해결책을 찾기 한 좀 이렇게 공동 ETF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노력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오늘 이렇게 말씀 좋은 사례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저로서는 이거 녹화본 올려주시면은 제가 앞부분에 한 5분 못 봤는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잘 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단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상열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IAPCO나 뭐 이런 데도 좀 한번 저희들이 저희 쪽에 이 컨벤션의 역량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미팅 뉴스에 뭐 기사 하나 써달라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데 요 이프렌드랑 이 지식 포럼 그거 같이 써갖고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써서 제출 줘야 돼 갖고서는 쓰고 있어서 쓰면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는 기사이기 때문에 서울 케이스 제가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도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김태칠 실장님 질문 있으실까요? 실장님 대답 안 하시려나? 아니면 박창원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창원입니다. 네. 요즘 이제 목요일 날마다 이 시간에 운전을 해야 돼가지고, 네. 네, 최창 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지식 포럼 저희가 늘 관심 가지고, 어떻게 옛날부터 계속 이걸 하셨을까? 특히나 민간에서 이 큰 행사를 뭐 인터컴이니까 물론 가능하시긴 하겠지만, 얘기를 예전부터 듣고 싶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제가 뭐 사실 솔직히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늘 이제 큰 행사를 하시는 곳들에서 저도 그런 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 특별히 질문보다는 여러 좋은 아이디어와 그 해안들 인사이트 저도 오늘 드리는 걸로 좀 잘 저도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광주센터에 유현숙 팀장 감사합니다. 들어와 계신데 유현숙 팀장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다들 카메라를 두려워하시네.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은 없긴 한데 요즘 들어서 그냥 고민이 과연 이 산업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인터컴 대표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셔서 약간의 안심을 좀 얻고 안심이 되고 마음에 좀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십몇 년을 일해왔던 산업인데 안 없어지고 쭉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네, 대한민국이 이제 좀 더 마이스 강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가지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저도 열심히 시간이 되면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 팀장님 왜 없어질 네네. 거라고 걱정하셨어요? 일단 코로나가 가장 컸고요. 일단 코로나가 가장 컸고, 그리고 또 온라인이 이제 또 발달을 하고 언택트 시대가 오고. 센터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그러고 마찬가지로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저희가 느끼는 게 어떤 행사든 다 중앙 집중적으로 가지 않나. 이제 사람도 자꾸 서울로 모이고 큰 네. 행사도 큰 장소 서울 이렇게 가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네. 혹시 최태영 회장님 유현숙 팀장한테 해주실 네네. 조언 있으세요? 네, 우리 유 팀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인류가 저는 존재하는 한 네네. 이 컨벤션 산업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 사람이 존재하는 한 이슈가 네. 계속해서 생길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만남이 이루어질 겁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 이 코로나 네네네. 지나고 나면 더 많은 이제 네. 오프라인의 미팅이 있을 거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인류는 더 많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네.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주 네. 만날 것이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싸움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또 만나서 그거를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아마 모임들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인류가 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한 이 국제의 산업, 이 컨벤션 산업은 망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주의거든요. 네. 왜냐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근데 서양인들 보면 진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네.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막 말 네네. 걸고. 그런 거 보면 사람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 연결하게 돼 있다라고 저도 좀 동의를 하지만 요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대뉴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불안은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오늘 네. 어저께 네. 아침에도 기사 네. 오늘 아침이네요. 미국에만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컨벤션 센터가 제가 본 기사에서만 4개가 실렸어요. 시애틀, 뉴저지, 또 어디더라? 뭐 이렇게 달라스, 뭐 이렇게 4군데가 더 생긴다라고 할 네네. 정도로 사실은 지금 현재 국내 오늘 저 대구에 뭐 심사 갔다 오느라고 대구 내려갔다 왔는데 네. 행사 잘 되더라고요. 수소 오늘 그 미래차 네, 전시회 미래차 있어가지고. 행사 잘 되고 네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뭐 회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만남은 네. 계속되기 때문에 저도 없어질 거라는 생각은 저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황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이제 황 교수님 그 꺼져 계셔서 마이크가 우선 최 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발표 해주시고 또 좋은 행사 해주셔서 저는 이제 들으면서 아마 우리의 그 미팅 테크놀로지 기술이 최첨단일 것 같아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젊은 층 또 우리나라의 오디언스는 상당히 그 수용이나 접근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과연 해외에서의 수용성은 어땠을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용량도 그렇고 특히 메타버스가 한국에서는 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금 탑 어젠다인데 해외는 또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땠을까? 뭐 MZ세대를 제외한 뭐 저와 같이 나이들이 좀 있는 사람들의 또 반응은 어땠을까? 그래서 너무 좋은 기술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수용성은 어땠을까? 좀 그런 거를 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세계 지식 포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일경제신문이 뭐 전적으로 좀 주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터컴이 잘 협력을 해서 정말 그 전형적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것처럼 언론사거나 또는 우리 정부 행사처럼 예산을 아무래도 좀 받아서 진행하는 데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새로 만들어내는 전시회 정말로 행사비를 받거나 해서 창업비를 받거나 해야 될 그런 정말 벌어서 해야 될 행사는 과연 이게 이런 첨단의 기술들이 정말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게 적용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게 적용이 되어야 앞으로 우리의 컨벤션이 그 정부 주도의 어떤 그런 걸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끝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번에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목요일 날 우리 협회의 날 행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키노 스피치가 그 ASA의 그 에임 힐씨라고 여자분이 발표, 제가 그 내용을 잔잔히 한번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협회들은 이런 어떤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어렵고 그다음 대부분 온라인 얘기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우리 컨벤션에 또는 우리 협회나 주체에 그 진정한 밸류가 뭔가를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컨벤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진정한 뭐가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가? 밸류가 뭔가? 그래서 우리 최대한 좀 마지막 그 장표에 밸류 프로포지션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우리가 그 가치 자체보다는 그걸 전달하는 툴이나 어떤 이런데 약간 좀 우리가 조금 우리가 그거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너무 우리 온라인 행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입이 안 돼. 뭐 좋은 게 또 오늘 안 돼. 내일 또 있고 뭐 또 대부분 다 대충 이렇게 막 등록만 하면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이제는 저는 정말로 우리 컨벤션 또는 마이스의 그 본질적 가치가 뭔가 그거에 가장 집중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핵심이다. 그게 네트워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로 우리 어떤 뭐랄까 새로운 어떤 뭐랄까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뭘
어떤 뭐랄까요, 뭐 더 아이디어를 얻는 것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우리가 막연하게 열심히 잘하자, 뭐 첨단 기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한번 그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최태형 우리 회장님의 한번 그냥 솔직한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러면 수용력에 예, 대해서 수용력이 네, 어떻는지, 먼저 네. 예, 수용력에 대해서, 예, 하여튼 질문이 정말 난해하고 참 어려운 질문 세 가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했거든요. 물론 좋은 그 발표 해주셨어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신기해하긴 했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 10대들이 저희 행사에 올 수 있는 거는 없었고요. 20대가 그렇겠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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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이제 3, 4, 50대, 60대, 예, 70대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다들 신기해하셨어요. 와, 저것도 재미가 있구나. 그리고 실제 거기에 들어가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좀 재미를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이 메타버스 그 스테이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정해져 왜냐면 있잖아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그거를 이제 예. 뭐 서버를 늘리게 되면은 뭐 몇천 명도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한 방에 뭐 한 30명, 많으면 한 40명 정도, 보통 한 2, 30명 정도가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거기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은 30대, 40대, 50대 뭐 나름 뭐 저희들도 이제 뭐 그런 설문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예, 다들 신기하고 재밌어하고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행사가 아니면은 뭐 유사한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나름의 그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 요소로서도 한번 해볼 만하다. 뭐 그런 느낌들은 다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성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나름의 처음 해본 행사치고는 뭐 성공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네. 두 번째 이제 신규 행사들을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거. 이거는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뭐 PCO의 능력이냐 아니면은 주최 측의 능력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예. 필요하다고 충분히 주최 측에 설득을 했어요. 주최 측이 그런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필요하다면은 주최 측에서 노력하면은 뭐 이 국제 회의를 그래도 진행하고 기획하는 그런 단체들은 그 정도의 능력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백데이터를 만들어드리면 그 정도는 뭐 주최 측에서 충분히 뭐 수용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저는 뭘까? 지금 교수님 마지막에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뭐 밸류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보 교환하고 친목 도모라고 저는 이제 보통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게 결국은 인류의 어떤 평화와 인류의 어떤 행복에 기여하고자 이런 국제회의가 일어나고 우리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답변을 드려도 답이 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회장님,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그 아까 이제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오프라인 행사만 했을 때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온오프 하이브리드로 했을 때 하고 그 어떤 만족도를 비교하면, 그렇죠? 우리가 뭐 시간 공간 제약을 띄는 이런 얘기를 빼놓고 그냥 참가자 오디언스가 많다는 건 좋고요. 그 만족도를 비교하면 지금이 더 낫다? 이전보다? 오프라인 참가가 더 나은지. 네, 어, 순수하게 오프라인에 갔을 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프라인은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만 모이잖아요. 오프라인은 예, 제한된 예, 사람들만 그렇죠. 올 수 있는 모이잖아요. 사람만 오는 거니까. 그들끼리만 예, 예. 정보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겠죠. 예. 예, 인원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온라인으로 제한적이죠. 개최하게 되는 예. 경우에는 분리면 많은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사실 있죠.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정보, 그러니까 정보의 어떤 폐쇄성 면에서는 정보가 많이 유출이 되는 거죠. 자기가 예, 가지고 예. 있는 자기만의 어떤 독점하고 싶은 그런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보의 희소성이 그 없어지는 거죠. 양이라고 그럴까? 예. 정보의 뭐 훨씬 하여튼 더 많아진다. 질, 공유하는 게. 예, 정보의 질 같은 게 사실은 조금은 좀 떨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런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그 발표를 하실 적에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참가자들은 그러면 그렇게 하이브리드로 참가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참가했을 때하고 거의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네. 오프라인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은 높고 그거를 지금 고대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 오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100명이다. 근데 하이브리드로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게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로 그렇죠. 이렇게 따진다면 만족도가 어디가 높다, 어디가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만족도가 높겠지만 여기는 만족도는 낮지만은 사람들은 엄청 많은 거죠.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계산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쪽이 더 만족도가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이브리드 갔을 때가. 그러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면 주최자 입장에서 계속 하이브리드 하는 게 난 더 좋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오프라인 행사가 반드시 필요해라고 갈망하는 집단은 우리 광주에 있는 유연숙 씨 같은 센터나 사실은 이상열 단장님 같은 CBB나 이런 데들은 절대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열려야죠. 오프라인으로 큰 행사가 와야지 시에다 뿌리는 게 많고 이 안으로 뭐 투자가 이루어지든지 이렇게 될 텐데 그냥 주최자만의 생각으로 또는 PCO만의 생각으로만 생각해 봐서는 굳이 오프라인으로 다 오지 않아도 온라인상의 참가자가 많으면 아까처럼 광고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고 부대적인 어떤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최자나 PCO는 온라인, 오프라인 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가야 돼. 이거 주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교수님 행사에 말씀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CVB나 센터나 뭐 뷰로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과 PCO에서 바라보는 입장, 주최자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다 틀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뷰로나 센터들은 당연히 와야죠. 네. 네, 당연히 와야 되고 PCO는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할 적에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 예산이 좀 뭐 적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 꼭 그렇다고만 또 볼 수가 없어요. 네. 오히려 하이브리드로 개최하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도. 네. 그렇죠. PCO는 굳이 오프라인으로 꼭 강행할 필요도 없다. 왜냐면은 받는 금액이 비슷한데 오히려 참가자들이 많이 안 오게 되면 어때요? 일을 더 덜 할 수 있죠. 손이 좀 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제 또 다른 쪽에서 이제 손이 더 가겠죠. 물론 많이 가겠지. 그렇죠. 하이브리드로 하니까 이제 온라인 쪽에서 손이 더 가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작년 올해 이제 이런 거를 좀 한번 계산을 좀 데이터를 가지고서 계산을 좀 해보면은 얼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여기 KBS가 아까 김봉석 김봉석 교수님 잠시 들어오신 것 같은데 김봉숙 교수. 아쉬우니까 김봉석 교수님 혹시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 눈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이라서 저 길게는 말씀 못 드리고 오늘 조금 늦게 들어와서 우리 주채영 대표님의 강의를 끝까지 못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또 우리 황 교수님과 임 교수님의 또 여기 패널들이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보니까 아주 좋고요. 저도 계속 이 온라인 컨퍼런스 또 온라인 뭐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실히 대세는 뭐 하이브리드 온라인. 하이브리드로 이제 갈 것 같고 특히 이제 전시 쪽 컨퍼런스 쪽은 뭐 이미 완전히 이미 이제 이 효용성에 대해서는 뭐 이미 확실해졌고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전시회 쪽인데 전시회 쪽도 일단은 뭐 전시회 쪽은 일단 큰 효용성은 없다라고들 말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보면서 지금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와서 우리 또 황 교수님 얼굴 뵙고 임 교수님 얼굴 뵈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태영 사장님 뒤에 그 월이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 사장님 어디 집이에요? 멋있다. 스튜디오? 네, 지하. 여기 스튜디오인데요. 스튜디오를 한번 좀 보여드려봐. 네, 저희 여기 어이구. 예전에 갔었던 지하 1층에 있는 스튜디오. 이제 같은 그이구나. 너무 멋있게 되어 있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마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최 회장님 혹시 뭐 마무리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 전해주시죠. 아니 뭐 충분히 다 했고요.
아까도 뭐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적용할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이거 외에도 사실 기술들이 많습니다. 뭐 그 토론하는 뭐 그 스킬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알려주는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따라잡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특히 이 PCO를 운영하는 CEO들의 아마 그 공부하는 자세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도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뭐 머리가 많이 좀 이렇게 네. 좀 노화되다 보니까 뭐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오늘 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 최태원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예, 최태원 고맙습니다. 선생님께 예, 말씀해 고맙습니다. 주신 마지막 공부해야지 살아남는다. 그거를 저희가 기억하면서 모두 다 저희 대학원에 빨리 지원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도 메타버스가 마법을 건다라고 또 표현해 주셨는데 마법같이 아름다운 저녁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